언제나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복지 정보를 찾아드리는 복지나라TV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급여 정기조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받고 계시는 기초연금이나 다양한 복지 혜택과 관련된 중요한 내용이니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세한 방송 시청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 1년에 2번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계신 분들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3개월간 상반기 정기 확인 조사가 진행됩니다. 이 조사는 부적정 수급을 방지하고 정말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급여를 지급해드리기 위해 실시하는 것인데요. 어르신들 중에는 또 조사를 한다고? 매번 이런 조사를 왜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실 매월 확인하는 정보도 있지만 이번 정기조사에서는 퇴직금이나 차량 가액 등 더 많은 정보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 급여 금액이 조정되거나 안타깝게도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분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이번 조사는 전국적으로 무려 115만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조사입니다. 조사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제도, 기초연금, 장애연금,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지원, 타법의료급여, 초중고 교육비 지원과 같은 사회보장급여를 받고 계신 가구와 그 부양의무자입니다. 그럼 우리 집도 해당되나? 하고 궁금하실 텐데 위의 혜택 중 하나라도 받고 계시다면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내 통장을 다 들여다본다는 건가? 나의 어떤 정보까지 알게 되는 거지? 라고 걱정하십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사에서 총 68종의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합니다. 매우 많은 숫자처럼 느껴지시겠지만 모든 정보가 모든 분들께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황에 따라 관련 정보만 조사가 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를 보는 건가요? 라고 궁금해하실 텐데 주요 조사 항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득 관련해서는 근로소득, 산재보험, 고용보험 및 실업급여, 퇴직금, 각종연금, 종합소득, 근로장려금, 농지연금 등이 있고 재산 관련해서는 자동차 등록정보 및 차량기준가액, 건축물대장, 토지임야대장, 공시지가, 전월세 거래정보, 임차보증금, 재산세 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 금융재산 관련은 아주 중요하기에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예금, 적금의 경우 3개월 평균 잔액과 3개월 입금액 총액을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 3개월 평균치를 보기에 병원비, 집 보증금 등의 목돈을 잠시 두었다가 사용하셨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자소득은 전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 중 24만원을 공제한 금액을 연소득으로 계산합니다. 보험금은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받은 사고보험금을 확인합니다. 중요한 건 계약자가 아닌 수익자 기준으로 본다는 점인데요. 예로 어르신께서 보험금을 받더라도 수익자가 자녀로 되어 있으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주식증권은 최종 시세가액으로 계산되는데 100만원의 주식을 샀는데 조사 시점에 그 가치가 150만원으로 올랐다면 150만원을 금융재산으로 봅니다. 채권과 수표 등은 액면가액이고 연금저축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이나 최종 잔액으로 계산됩니다. 특이사항으로는 2027년부터 코인에 대한 과세가 시작된다고 하니 머지않아 이것도 재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재산을 숨기려는 목적으로 이러한 수단을 사용했다가 나중에 발견되면 부정수급자로 분류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정부조사는 4월 1일부터 시작되어 6월 30일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이 기간 동안 복지 담당자들이 소득과 재산 정보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 소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한테 따로 연락이 오나요? 하고 궁금해하실 수 있는데 기존 자료와 크게 차이가 없으면 별도 연락 없이 급여가 그대로 지급됩니다. 하지만 소득이나 재산의 변동이 있어 급여 조정이나 자격 변동이 필요한 경우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립니다. 만약 이번 조사로 급여가 줄어들거나 수급 자격을 잃게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조사 결과에 이의가 있으시다면 적극적으로 소명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통장에 큰 금액이 입금되었다가 특정 목적 의료비, 주거비 등으로 사용된 경우 해당 내용을 증빙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재산 산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떻게 소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겁니다. 또는 수급 자격을 상실하더라도 다른 지원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는데요. 중위소득 50% 이내에 해당하는 가구는 차상위계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에서는 탈락하더라도 차상위계층으로 인정되면 본인 부담 의료비 경감, 자활사업 참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처한 경우에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통해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등을 한시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의 노인분들도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꼭 문의해보세요.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조사에 대해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조사에 대해 몇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첫 번째로 미리 준비하세요. 본인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시고 변동사항이 있다면 담당자에게 먼저 상담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로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재산이나 소득에 변화가 생겼다면 숨기지 마시고 솔직하게 말씀하세요. 나중에 발견되면 부정수급으로 간주될 수 있고, 그럴 경우 급여를 환수당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도움을 요청하세요. 복지제도는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이웃의 도움을 받거나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네 번째, 당황하지 마세요. 수급 자격이 변동되더라도 다른 지원 제도가 있습니다. 당장은 불안하시더라도 적절한 대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번 2025년 상반기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는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진행됩니다. 115만 가구라는 많은 분들이 대상이 되는 만큼 어르신들께서는 자신의 상황을 미리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소명 자료를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지제도는 정말 필요한 분들께 적절한 도움을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조사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주민센터나 복지기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르신들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방송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복지나라 TV였습니다.